게이 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45번째 이야기 일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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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저는 게스트 동키입니다. 네, 알아서 네.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LI 특집으로 뭐 특집이라기보다 너무 급하게 사실 게스트를 초대를 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LI 특집으로 LI 저희가 편, 이번 네. 방송을 좀 꾸려봤습니다. 저희 청취자 모임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그 학부 후배고요. 네, 같은 정치학을 공부한 친구예요. 우리 동키라고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닉네임 동키로 오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네. 사실 조금 떨리는데 왜냐면은 매번 재밌게 잘 듣던 이 프로그램에 오늘 마치 그 성공한 덕후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뭐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세 분의 MC께서 좀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오늘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 계속 소개. 네네. 네, 편하게 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뭐 당직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현안들이랑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 아마 오늘 주로 이야기할 것들이 제가 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네네. 내용들이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기대됩니다. 원래 이렇게 긴장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뭐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그렇고 토론할 때도 그렇고 말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뭐 이런 모습도 있구나. 오늘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돼서 성공한 덕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야기 하시다 보면은 긴장 풀리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겠죠.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부에서는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다. 저희 방송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꾸려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저희 방송을 접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님 학부 후배인데요. 어느 날 지금님께서 인스타에다가 그 예쁜 캐릭터 3명이 들어간 개피방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이걸 띄워주셨더라고요. 네네. 뭐 이게 뭔가 하고서 이제 봤더니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시게 되었다고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두 회 정도 듣다가 뭐 재밌고 또 두세 번 또 듣다 보니 또 청취자 모임에도 가게 되었고 네네. 또 여러 에피소드 재밌게 잘 들었었습니다. 네. 그때 청취자 모임 때가 2019년 처음 청취자 모임이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끝나고 뒤풀이를 같이 가셨었는데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적 있을 거예요. 그때 헤테로가 혼자 앞에 계셔갖고 그 기억나요. 예, 성소수자가 되셨던. 네. 네. 그러게요. 네. 그때 사실 되게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걱정을 하시긴 했죠. 두 분이.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오히려 거의 한 10명 가까이가 이제 맞아요. 게이였고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혼자 계셨죠. 남은 네.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네. 아마 먼저 가신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래도 의외로 끝까지 또 네, 다 같이 같이 계셨어요. 계셔서 네. 재밌게 잘 놀았던 기억이 네. 있네요.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 다행이에요. 네. 혹시 그럼 재밌게 들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랄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썼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제 대만 대만 에피소드. 편. 네. 그리고 19금 클립 많이 재밌게 드시더라고요. 네, 들었는데 19금 클립이네요. 이제 그리고 또 제목도 네네. 좀 뭔가 확 끌었는데 내용은 뭐 좀 슴슴하더라고요. 슴슴했다. 내용은 우리가 좀 너무 슴슴했고. 걱정했나봐. 더 할 걸 그랬어. 역시 헤테로 분들이 더하다니까.
우리 네. 분발해야 돼요. 네, 분발해야 맞아요. 돼요. 네. 또 할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게 들었던 것도 그렇게 또 있고 또 유익하고 또 재밌었던 것들은 뭐 퀴어가 퀴어의 시리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추천을 하기도 했었던 이제 에피소드들은 HIV 그거 너무 유익했어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들도 네네. 많았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개개인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그 게스트들 네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음. 많이 좀 느끼게 되었어요. 진짜 전체를 다 이렇게 관통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게요. 시즌 1, 2, 3에서 하나씩 다 골라주셨네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찐팬이시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네. 이쪽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약간 은둔이에요. 이렇게 활동 잘 안 하고. 근데 HIV에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궁금하다면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어떻게 감염 이후에 관리를 하는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 혹시 들을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영업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그렇네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엘라이 분이 이렇게 우리 방송 들어주시니까 더 감사하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랑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HIV 얘기를 하셔서 잠깐 얘기를 하면 최근에 제가 김조광수 감독님 영화를 하나 봤어요. 네. 메이드 인 루프타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근데 거기 주인공분이 HIV 양성 환자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스폰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뭐 근데 약간 좀 보면서 되게 좀 너무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 든 게 우리는 이제 HIV 양성분들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봤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퉁쳐버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네.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렇죠. 뭐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르고 그 경중도 개인이 느끼는 게 다를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나 그 HIV 환자를 불행하게 좀 그려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연애를 일부러 안 하는 거 되게 약간 방어 기제처럼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 얘는 어차피 날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거고 막 남을 잘 못 믿는다든지 막 결벽증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막 욜로족처럼 막 쓰는 돈 그대로 다 쓰면서 산다든지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편견, 스테레오타입에 딱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신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더 당사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2020년에 나오는 영화는 좀 더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나? 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감독님 세대 감독님 저보다 한 세대 위에요. 한 50대 중반쯤 되시죠. 그래서 그때 분들 HIV 감염자 분들은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정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말하듯이 그냥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차용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적어도 20대에 관련한 이야기 하신다고 하신다면 좀 우리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최근에 감염자분들 커뮤니티만 봐도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스테레오타입에서 이렇게 벗어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스테레오가 아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쵸.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니 우리 방송만 들어보셨어도 사실은 네. 그 네 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 네 분이 다 달라요. 진짜 받아들이는 그쵸. 그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 좀 한번 보시고 영화에 네.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개피 방식 3,000포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키님도 그 편을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어쨌든 저희의 의도를 그쵸. 잘 읽어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들으시고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엘라이시니까 우리 왜 방송에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저의 커밍아웃은 그쵸. 올리브 형식 커밍아웃이다. 네. 그렇죠. 혹시 하나의 밈이 되었죠. 제가 커밍아웃 처음 하던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수업이 끝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맞아.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카페 가는 길서부터 약간 좀 우물쭈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였어요.
그 당시는 그랬구나. 카페도 어느 카페였는지 기억이 나. 이디야 카페였던 아 맞아. 그게 벌써 7년 전이에요. 거의 6년? 그죠? 네, 6년 전. 2000 몇 년도에 그러면 2010 한 14, 14년, 4, 5년. 네, 14. 그럼 일본 갔다 오고 나서신가요? 아니면 다녀오고 나서. 다녀오고 나서. 그러면은 한 4년, 5년 정도 됐네요. 5년 정도. 그때쯤이었어요.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한테? 네, 뭐 어쨌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카페 앉고 음료 이렇게 시키고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형이 갑자기 지금께서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시더니 사실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했는데 이 형 왜 이러지? 나한테 게이라고 이야기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나 사실 게이야 이야기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예상대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 지금님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리브영 스타일로 이렇게 다가가지는 못하셨었어요. 좀 우물쭈물하시고 그리고 또 첨언을 하셨던 게 네가 싫으면 뭐 이제 뭐 너 얼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음성 지원이 되네요. 다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뭐 괜찮아요. 뭐 게이 친구 한 명 생긴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도 뭐 해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성공한 덕후의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카페 생긴 것도 어떤지 다 기억나네요. 아직 거기 이디야가 있나요? 어쨌든 그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다 생각나요.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도. 그때 공기 분위기 막 이런 거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다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워낙 그런 뭐 토론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학과에서 말을 많이 하던 친구이기도 해서 내가 굳이 이걸 숨겨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우리 동키의 동기들한테 이제 다 완전 커밍아웃을 싹 했어요. 그런 우물쭈물 해가면서 그랬는데 참 제 주위엔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분들이 그 학과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그런 게 됐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랬네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한 번에 쫙 한다는 게. 그때 그냥 제가 일사천리로 그냥 이렇게 벽장에서 너무 나오고 싶어갖고 그 당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온 지 한 2, 3년? 그렇죠. 그때였으면은 그럴 때죠. 그렇죠. 참 그러면 그때 막 얘기하고 싶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나 좀 받아달라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벽장을 나올 때 한 발짝 두 발짝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그냥 저는 벽장에서 한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다시 벽장을 다 그냥 다 깨부수고 그렇죠. 막 뛰어나온 느낌이에요. 맞아요. 유리를 바로 그냥 깨부수고 나가가지고 유리였어. 심지어 유리였어.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게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나? 드디어 약간. 근데 뭔가 낌새가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생각 왜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쵸. 순간적으로 그냥 그 뭐 낌새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풍겼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뭔지 알 것 그리고 같아. 뭔가 무의식적으로 어필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치 맞아. 흘려. 맞아요. 조금씩 흘려. 네. 왜냐면 제가 뭐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또 했었다면서. 아니 넘어가야 그만. 그래 그만. 그 당시에 뭐 제가 여성분하고 연애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맨날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여학우들이었으니까 사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다 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왜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모욕의 말로 이제 게이 새끼 약간 이런 식으로 왜 말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참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요. 처음 이제 벽장을 나온.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지금님 특집이 아니라 그쵸. 동키님 특집이니까 그쵸. 미안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요. 이게 개피 방식 3,000%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인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혹시 저희 방송 이렇게 오래 들으시면서 뭐 어쨌든 이제 주류는 저희가 또 주류가 아니고 또 약간 저희랑 다른 삶을 사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뭔가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궁금했던 지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괜찮으니까. 사실 그 다른 에피소드를 조금 더 다시 좀 되뇌어 봐야지 좀 다시 생각이 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궁금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이제 당장은 없고 그 한번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이제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에서 그 종로 익선동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겐트리피케이션 네네네. 이야기를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거기 뭐 사장님이라든지 그리고 거기를 자주 이제 가시는 분들 네. 거기를 뭐 소위 말해서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셨던 분들 뭐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이태원이 좀 이제 핫한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에피소드를 듣고서는 이제 이태원은 좀 잠깐 노는 동네고 네. 익선동이 좀 고향이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그런 느낌.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익선동이 좀 핫해지고 유명해지고 네. 이러면서 이분들은 좀 밀려나고 그리고 또 뭐 진짜 젠트리피케이션과 겐트리피케이션 네. 그런 이중적인 그런 힘듦 때문에 밀려나는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다음 스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실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을 했었어요. 그러게요. 그거 이제 한참 익선동이 커지기 시작할 때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가게들을 잘 못 가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라. 한창 18년도 19년도에 이제 그때가 그 피크였거든요. 이제 지금은 익선동도 그 북촌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요. 딱 이제 착 떴다가 이제 죽어가는 네, 딱 그런 느낌인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좀 걱정들을 많이 했던 부분들은 그거죠. 뭐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모일 곳이 없어진다.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은 그냥 사실 그 헤테로들 상대로 오는 헤테로 상대로 장사하셔도 돼요.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점심 장사를 하신다든지 저녁 장사 그냥 평일에 그렇게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의 생각은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로서는 뭐 그게 저기가 없는데 주말마다 와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노는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죠. 그 당시는. 네. 그렇다고 막 들어오는 손님들을 다 저희 멤버십 바예요 하고 이제 매번 쫓아낼 수는 또 없잖아요. 평일 같은 때는 또 사람도 적으니까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실제로 쓰러진 가게들도 많아요. 되게 많이 쓰러졌어요. 그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가게들 몇 개 있는데 또 쓰러졌다가 밀려나서 신림으로 또 요새 또 신림에 또 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도 그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쪽에 또 있고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다시 요새 또 다시 여는 가게도 돌아와요.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20대 초중반을 이제 풍미했던 가게들이 다시 그 사장님들이 돌아와서 다시 여는 가게도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익선동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가게세가 많이 옛날만큼 갑자기 막 한 달에 한 300~400만 원씩 뛰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죠. 네, 코로나. 네, 코로나. 어쨌든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태원은 이제 클럽이 열려야 이제 또 거기 가서 노는데 이태원파가 있고 뭐 종로파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지는 항상 종로일 것 같은 느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얘기하면서 보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나의 얼굴이 엄청 슬퍼 보여요. 조금 실향민 같은 표정. 약간 그런 표정. 그렇죠. 난 종로파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가로수길이든 뭐 경리단길이든 북촌이든 다 이렇게 떴다가 반짝하고 다시 가라앉잖아요. 익선동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가게를 내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완전히 막 거기에서 완전히 밀려날 일은 생각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네. 실제로 우리 막 거기가 이제 종로 3가역 6번 출구를 기준으로 그쪽이 이제 익선동하고 낙원동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이 나눠져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보면 이제 운리동이라고
그 이제 운현궁 있는 쪽하고요. 그다음에 길 건너서 창경궁 가는 쪽 이제 권농동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되게 그 위쪽까지 다 밀려나는 거 아니냐. 되게 생각보다 역에서 멀거든요. 한 10분 정도까지 걸어가야 되는 개동까지 밀려나는 거 아니냐고 막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보다 유행이 짧아서 네,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냥 조금 밀려나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인 스트리트는 살아남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옛날보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그때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좀 궁금하셨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울 안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사라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중요하고 서울 그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좀 우리를 지어지지 않게 좀 해달라라고 이제 탄원서도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전임 시장이 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시장은 아예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지금 재개발 허가 내더라고요. 그쪽 도시 재생이 아니라. 네. 그래서 뭐 한 번 더 어려우면 덮칠 거는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가장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 방송에서 해줬으면 좋겠는 에피소드가 그런 사장님들 초대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에피소드예요? 뭐 그것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굴 불러야 되나?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HIV 그 시리즈에 좀 감명을 많이 받아서 좀 저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컨텐츠들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쨌든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사실은 지어짜봐야겠네요. 좀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일하는 곳이 정당이다 보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좀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사실 여하가 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건 그냥 이거야 라고 이거를 좀 깰 수 있는 무언가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식 자체를 바꿔버릴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한. 네, 그래서 HIV 시리즈가 또 좋았던 이유가 쉬우면서도 재밌고 좀 개인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 정보들이 그냥 확 박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서 좀 더 잘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큰 부담을 아니에요. 근데 큰 부담인데 하고는 싶어요. 저희도 그런 방송을 HIV는 진짜 준비 많이 해서 했던 방송이라 사실 우리가 못했던 것 중에 트랜스젠더 이야기 그렇지. 트랜지션을 하시는 분과 뭐 안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사실 되게 엄청 다양하거든요. 트랜스젠더 분들도 안에 스펙트럼이 맞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셔서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단체를 초대를 못했었나요? 그때 막 조각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를 저희가 못했어서 한번 아쉬워서 그런 것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면 네. 어디까지나 된다면. 네. 그렇죠. 그분들도 나오고 싶으셔야 하고 사실 의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참 뭐랄까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제까지 돌이켜 보니까 우리 동키님 덕에 돌이켜 보니까 되게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말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덕에 또 우리 방송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키어가 키어에게가 다 또 그런 얘기 고마워요. 갑자기 우리 방송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막 부여하게 되네. 뭐 잘해왔구나 막 약간 이런 그런 의미에서는 그 최근에 이제 또 캠섹스 제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캠섹스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다들 궁금해하셨구나. 그러니까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알고 싶은 얘기였는데 어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게 또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용기를 내준 우리 게스트분도 그렇고 피자님, 게스트도 그렇고 우리 준비하면서 해준 멤버들도 그렇고 들어주신 청취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리게임했나? 아니요. 그래서 잠깐 제가 동키 씨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질문을 좀 해보면 지금 정당에서 당직자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직업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어떻게 이 바닥에 진출하시게 됐는지 네, 그 바닥 먼저 진출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네. 저는 원래 그 사회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네. 뭐 시사 현안 같은 것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은 이 전 직장은 대북 사업을 했었어요. 대북 사업. 네. 그래서 뭐 그 위에 동네도 한번 다녀오고 뭐 하다가 네네. 이제 뭐 계약 기간도 만료되고 해서 이제 거기 있던 선배가 네. 아 뭐 한번 네. 뭐 여기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련 해서 네. 이제 오게 되었죠. 이제 진출하게 된 계기는 그거고. 네.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저랑 비슷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네. 한번 정당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조금의 환상을 가지고 네.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진출의 계기는 뭐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그렇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연했지만 본인이 이제 잡으신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쵸. 네. 네. 그럼 조직 문화나 워라벨은 좀 어때요? 아 뭐 중요하죠 이거. 그렇죠. 중요하죠. 조직 문화는 뭐 사실 이거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네네. 정당이란 조직이 뭐 어떤 정치의 이념에 떠나서 네. 뭐 수직적이기도 하고 네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워라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었을 때보다 좀 6시 정시 퇴근은 잘 네.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뭐 바쁘거나 요즘 같이 이제 네. 선거 시즌이, 이슈, 네. 선거 이슈가 이제 뛰거나 네. 이러면 이제 좀 많이 바빠지기도 하고 어디 파견 같은 것도 가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고 이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피와 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워라밸을 깨지는 게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좀 재밌어하고 네. 감당 가능하다면 네.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즈널로 열정 페이가 살짝은 필요한 좀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대우나 어떤 페이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못 미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들을 발판을 삼아서 뭐 다른 좋은 곳으로 또 갈 수 있기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그런 업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군이 좀 있어. 약간의 페이가 정말 최저에 맞춰져서 있다가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가 여기서 몇 년 하면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희망 고문 아니 희망 고문을 그게 약간 그 도제 스타일. 네, 그렇죠. 도제. 네, 맞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이제 당직자로 일을 하시는 게 결국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을 행정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당의 내부에.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당직자분들,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런 당직자분들이 그 중에 이제 개인적인 정치 신념이나 성향이랑 안 맞는 정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나? 그냥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그게 저예요. 아 그래요? 사실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네.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 네네. 그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그 조직에 대응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혁적으로 또 아니면 이거는 확실하게 끊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표도 중요하고 이렇지만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뭘 생각하게 할 거냐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또 정당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인이 생각하기엔 좀 다른 방향인 곳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 역시 직업과 직업과 정치적 성향은 좀 다르죠. 어쨌든 돈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 저도 어쨌든 과가 그렇다 보니까 본 과는 행정학과였으니까 그쪽도 보면은 그 빨간 당 계열에 계신 분도 뭐 파란 당에 가 계시기도 하고 뭐 노란 당 성격에 계신 분이 빨간 당에 가 계시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과 자신의 신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발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싶어요. 다른 당직자들과는 달리.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잘 토론이 되나요? 그건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토론을 하기 제가 거부하죠. 왜냐면 스스로.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제가 뭐 그 직책이 말단이기도 하고 네네. 거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 네. 현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제가 끼어들 마이크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굴러가는 게 일단 중요하구나. 이 방향으로 잡았으니 이거에 대한 뭐 자료들을 가져와라 약간 이런 맞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의 손과 발 정도 역할을 맞아요.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군요. 원래 손과 발이 제일 중요한 건데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뭐 공직사는 별로 이게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어쨌든 네. 아니 저는 거의 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조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껄껄. 모든 말단이 다 의견을 제시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뭐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적당히 수직적인 건 필요해요. 네, 그렇죠. 적당히. 그럼 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네. 그 이거는 정외과도 그렇고 행정학과도 그렇고 정말 스테레오타입인데 네. 정외과를 전공해야만 이 자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되게 여러 전공의 분들이 계시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각자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결국 일을 하는데도 정당이라는 직장인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다른 계열에서 좀 네. 이렇게 경험이 있거나 네. 아니면 다른 전공에 있던 분들을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더 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계신 분들이 뭐 대부분 사회과학 전공이고 네. 이러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좀 정체되어 있거나 네. 좀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전공이나 여러 경험들을 그렇죠. 좀 다양하게 네. 기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사실은 있어요. 뭐 과학기술 같은데 네. 문과분들이 가서 뭔가를 딱 제시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데서는 확실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자기 전공 살려서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또 아닌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외과에도 맨날 물어본다고요. 너 정치하려고 하는 거야? 맨날 물어보고 행정학과는 뭐 공무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100%. 거 아니에요? 100%.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 거기 간 거니 뭐 공직자가 될 거니 뭐 네.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일하는 데가 정당이다. 근데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지 또.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혹시 여기에 취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은 그 본인 정치를 하시려고 하실 때는 여기 당직자로 일을 하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많이 본인의 생각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여기서 사무지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게 당을 서포트한다, 조직을 서포트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되게. 혹시 다른 분야로 이직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사실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마음속에 항상. 네, 마음속은 항상 사표를 품고 다닙니다. 아예 다른 분야로요? 예, 그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네네. 네, 뭐 사실은 제가 매력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저는 만약에 다음 스텝이 네네, 있다면 네네. 여의도에서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아니죠. 네. 네. 다들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뭐 개인 그 직업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새로운 네, 미래. 다음번에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길. 있으실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오늘 뭐 큰 주제로 삼긴 했지만 그냥 뭐 개인적인 뭐 다른 관심사가 있으세요? 뭐 정치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관심사라고 하면 취미, 뭐 취미라든지 취미나 아니면 뭐 취미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의 이목을 끄는 어떤 분야라든지 이슈. 네. 저는 사실은 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어느 에피소드인가 그 한나님께서 이제 헤테로는 유난히 빨리 늙는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번 주인가? 근데 이제 뭐 제가 헤테로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좀 치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에피소드쯤 들었을 때 그 일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좀
병원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병원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있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순간 확 들어서 또 마침 또 그 에피소드를 또 들어서 갖고 돈 여기다 그만 쓰고 좀 약간 일을 할 때 내 영혼 한 50% 정도는 빼놓고 일을 하고 이 번 돈을 가지고 좀 나를 가꾸는 데 쓰자라고 해서 그래서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랬어서 요새 좀 관심사가 그루밍이라고 하죠. 그렇죠. 샵에 다니고 있어요. 어떤 샵이요? 에스테틱 피부 관리를 있는데 많이 찾았죠. 많이 찾고 열심히 발품 팔아서 그래야 돼요. 맞아요. 네, 샵을 찾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로. 많이 나아진 게 사실 이 정도의. 아니 지금 지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왜 갑자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괜히 비교하려고 했어. 아니요. 뭐 여기가 더 무너졌는데. 맞아요. 저는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래. 이거 왜 그래? 나 재밌는 재밌으면 됐어. 어쨌든 평생 이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아무튼 에스테틱 그걸 받으면서 되게 스트레스 풀린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많이 힐링 받습니다. 아니 저번에 언제 뵀죠? 한 2달 됐나? 한두 달 전에 한번 뵀던 거 개인적으로 만난지. 네네. 한 달, 2달이었고 사이. 그렇죠. 밥 먹고 커피 한 잔 했을 때 그때 봤는데 그때 여기 마스크 쓰는 주변에 그때 여드름이 많이 나서 고민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돈 들였으니까 좀 나아져야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헤테로 분들이 좀 빨리 늙는다고 했던 거는 좀 그러니까 약간 결혼하면서 더 많이 그런 거였어요. 인생의 그 궤적을 그 정해진 그 길에 따라서 살다 보니 그때 얘기했던 건데 그게 또 그렇게만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되게 못된 사람 같고 면전하다 대고 할 수 있냐고.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친구들한테 맨날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이러는데 내가 맨날 게이들한테는 안 그럽니다. 네. 아까 저한테 하셨잖아요. 놀린 거지 그냥. 아니야. 진심으로 한다고 헤테로한테. 저도 관리 받을게요. 네. 아니에요. 네, 농담입니다. 네, 거대한 농담이에요. 네. 예전에 북한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윗동네. 네, 윗동네. 그쪽에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면서 다녀오셨다고 전에 들었는데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때 어떠셨는지 뭐 간단한 이야기. 네. 수도를 갔다 오신 거예요? 수도? 근데 국가가 아닌데 수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평양을 다녀오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평양은 못 다녀왔고 금강산 살짝 금강산 살짝 잠깐 넘어갔다 오셨네요. 그렇죠. 살짝 이렇게 살짝 1박 2일 육로로 간 거예요? 해로로 간 거예요? 육로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넘어갔다 오니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소회를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뭐라고 대답하냐면 휴전선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덜컹거린다라고 말하거든요. 일부러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별거 아니다. 한번 덜컹하고 넘어간다. 덜컹하고 넘어가고 자동차 덜컹. 전 또 심장이 덜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좀 긴장을 했는데 거기서도 뭐 술 먹고 뭐 하니까 남조선 사람이든지 북조선 사람이든지 술 먹으면 다 똑같더라고요. 북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뭐 북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랑 뭐 거기서도 이렇게 그네들의 거기가 홈그라운드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신나게 그리고 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렇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속해 있는 직장 그 협회에서 교류 사업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더더욱 뭐 기회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 이후 사실 2018년 이쯤 했을 때는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그런 사업들이 네네 많았고 저도 근데 그렇게 한번 다녀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다른 협의 때문에 만난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요새는 좀 없어졌겠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아예 닫았잖아요. 뭐 코로나 뭐 방역한다고. 국경도 완전히 닫아버리고 중국 쪽
근데 뭔가 참 주변에 북한 다녀왔다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약간 뭐 유럽, 남미 갔다 온 사람보다 북한 다녀왔다는 사람이 찾기가 훨씬 힘들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그렇죠. 신기했어요. 처음에 딱 얘기 들었을 때. 말로만 듣던 방북자. 합법적 방북자. 기회가 되면 그 위에 동네 술도 좀 가져와서 좀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좀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고 좀 남북 관계도 좀 괜찮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뭐 정당 일도 하고 그리고 뭐 대북 사업도 하고 아무런 일관성도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또 그 커리어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생뚱맞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계피방을 들으면서 또 좀 세 가지 좀 관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처음에도 좀 말을 했다시피 사람들이 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북관계 문제도 그렇고 이 정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퀴어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인식이 더 중요한 문제. 사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우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 궁금한 게 누구의 인식이에요? 누구의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인식? 저도 이거 좀 약간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또 정의하기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위 말하는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자기가 모르는 것들은 좀 밀어놓고 근데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그 소속에 있어서는 본인도 분명히 소수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청취자 모임 가서 성소수자였듯이 정말로 그 어느 소속에서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나 어떤 그 본질이나 사실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당장에 내가 확 받아들이는 거 인식 이런 그러니까 것들 좋다 나쁘다의 인식 느낌인 거죠. 그러면 사실 그 HIV 방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그걸 듣고도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은 HIV나 그런 에이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오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해할 거고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물론 저희 방송을 굉장히 간단히 어떻게 HIV에 대해서 딱 알 수 있는 굉장히 그 개인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설득할 수 없다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당에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요? 여기서부터 좀 비판적인 그러니까는 그 제가 소속해 있는 그 조직에 대한 좀 비판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비단 제가 소속해 있는 그 정당뿐만 아니라 많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전반적으로 좀 관료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어떤 좀 리더십의 소수의 좀 리더십에 좀 많이 좌우되기도 하고 소수의 리더십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공감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좀 떨어진다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큰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저긴 되게 큰 정당이야 사람도 많아라고 하지만은 하나하나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매우 부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선거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크게 우리가 대선, 지선, 뭐 총선 이렇게 일단 크게도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다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부 선거도 있어요. 경선 이런 경선도 해야 되고 뭐 지도부 선거도 해야 되고 당직자 선거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것들 대응하기도 매우 바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뭐 전달을 한다거나 진짜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꼭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뭐 노동자가 죽는 문제라든지 뭐 지금 뭐 난민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막 느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작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이제 그걸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의지 다 다른 게 너무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다는 느낌인가요? 그쵸. 그게 더 맞고 그리고 제가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공감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동네 안에 여의도 안에 갇혀 네.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감 능력이라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새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강남 사람들의 인식 뭐 이런 거, 뭐 강북 사람들의 인식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겪는 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갇혀 살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그렇잖아요. 정당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선거예요. 선거에서 네. 정말 첨예하게 드러나는 그것 말고도 사실 뭐 원래 정당이 다뤄오는 이슈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직자는 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다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죠? 그 밑에 보좌관들 네. 이제 다 죽어나가고 막 당직자가 네. 서포트해야 하는 제가 느끼기로는 네. 당직자가 서포트해야 되는 그 지도부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거 하기도 바빠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들여보내고 하는 것들이 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라라고 하는 건데 정작 그 안에서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느라 진짜 본연의 목적은 약간 좀 뒷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필요한 공간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과한 항의 전화나 폭탄 문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좀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의견 표현이라는 거 중요해요. 대의민주주의니까 뭐 대신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뭐 내 의견을 표현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거에만 약간 좀 더 매몰돼 있는 느낌이 아닌가. 사람들이 왜냐면 가장 쉽거든요. 전화해서 욕하기, 문자로 욕하기 이런 거 되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당직자들은 참 저는 그 어느 시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보면은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해요. 맞아요.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당직자분들도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참 세상에 다룰 이슈도 많고 일도 많고 아까 한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쓰잘데기 없는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쓰잘데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은 맞아, 아니고 그게 아닌데, 그 소위 말하는 짜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어쨌든 네, 그렇네요. 전문 용어로 짜친다 그러죠. 찰떡 같은 비밀. 진짜. 그렇게 지금 우리 속해 계신 정당에 이제 좀 불만이랄까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뭐 어떤 취미가 있는지 뭐 요새 최근 이런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우리 본격적으로 좀 그런 정치적인 현안 이슈에 대해서 좀 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부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